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그렉 매덕스가 컵스를 나왔을 때 싸이 영상은 하나였습니다. 보라스가 에이전트였던 매덕스는 양키스의 3,400만 달러를 거절하고 애틀란타의 2,800만 달러를 택합니다. 애틀란타가 더 강팀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 양키스가 오전 골프를 금지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매덕스는 애틀란타로 가서 골프 친구들을 만났고 싸이 영상 3개를 연달아 따냅니다. FA가 된 시점에 랜디 존슨도 싸이 영상은 하나였습니다. 존슨을 1순위 목표로 정한 다저스 케빈 말론 단장은 존슨과 협상하면서 몇 푼 아끼려다 존슨을 애리조나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케빈 브라운과 보라스에게 7년 1억 500만 달러를 쏩니다. 애리조나와 4년 5,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존슨은 4년 동안 싸이영 4개를 따냅니다. 양대리그 싸이영상 수상이 역대 7번째가 된 블레이크 스넬은 싸이영을 2개 이상 따내고 FA가 된 역대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야마모토 계약이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스넬은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습니다. 트레이드 루머스, 팬그래프, ESPN의 예상이 평균 2억 1,100만 달러였던 야마모토가 3억 2,500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넬 영입전은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야마모토를 놓친 양키스는 스넬을 영입하기 위해 5년 1억 5천만 달러 제한을 가지고 보라스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차이가 1억 달러에 달한다는 걸 알고 포기합니다. 스넬을 대체한 영입은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싶어 안달난 마커스 스트로먼이었습니다. 양키스와 협상이 무산된 후 뉴욕 데일리 뉴스의 빌 매드는 보라스의 요구가 9년 2억 7천만 달러라는 보도를 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2억 7천만 달러는 야마모토와 콜에 이은 투수 역대 3위 규모이며 야마모토와 콜을 제외하면 2억 5천만 달러를 넘긴 투수는 없습니다. 야마모토의 12년 계약이 36세 시즌, 콜의 9년 계약이 37세 시즌까지인 반면 스넬은 9년 계약일 경우 39세 시즌까지 보장하게 됩니다. 저는 뉴욕 포스트의 존 헤이먼과 달리 인사이더로 활약하고 있지 않은 뉴욕 데일리 뉴스 빌 매든의 보도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밥 나이팅게일은 보라스가 책정한 스넬의 몸값을 2억 4천만 달러라고 보도합니다. 양측의 차이가 1억 달러에 가까웠다는 다른 보도로 미루어 보면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키스는 3천만 달러 연봉을 5년 주겠다고 했고 스넬과 보라스는 8년을 요구한 겁니다. 저는 스넬이 이 계약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넬은 새 매체의 예상가가 1억 6천만 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는 오타니, 야마모토, 이정우를 제외하면 예상가를 크게 넘어가는 계약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싸이 영상이 2개인 스넬의 시장가가 메이저리그에서 1구도 던지지 않은 야마모토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6살의 나이 차이도 있지만 스넬이 괴상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넬은 싸이 영상을 따낸 2시즌은 ERA 2.07, 피안타율 1할 7푼9리, 윕 1.08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6시즌의 성적은 ERA 3.84, 피안타율 2할 3푼 1리, 윕 1.32로 편차가 커도 너무 큽니다. 비싸이형 시즌의 스넬은 데뷔 시즌과 단축 시즌을 제외할 경우 연평균 123이닝과 승리 기여도 1.6을 기록한 투수이며 130이닝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결점을 가진 스넬이라면 양키스의 5년 1억 5천만 달러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보라스와 스넬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넬의 양키스행이 무산된 후 스넬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팀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최고의 선발 트리오를 자랑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였습니다. 가즈먼, 배시, 베리오스가 ERA와 이닝에서 모두 아메리칸 리그 10위내에 든 토론토는 류현진의 계약이 종료됐지만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낸 기쿠치와 최악의 시즌을 보냈지만 이제 26살인 마노아가 있습니다. 오타니 대소동이 끝난 후 지갑을 닫은 토론토가 뜬금없이 스넬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오타니의 대안으로 벨린저를 사느니 방어력을 더 높이기 위해 최고의 선발진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로비레이, 기쿠치, 스티븐 매츠 등 특히 자완 강속구 투수들의 제구를
기가 막히게 잡아준 토론토라면 스넬과의 궁합이 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토론토의 스넬 영입은 스넬의 몸값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가즈먼에게 5년 1억 1천만 달러, 베리우스에게 7년 1억 3,100만 달러 계약을 준 토론토가 스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는 6년 1억 5천만 달러라고 생각합니다. 스넬이 2억 달러 이상을 받아내려면 이 팀의 참전이 필수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이정후 계약을 시작으로 돈을 마구 뿌릴 줄 알았던 샌프란시스코는 조던 닉스와 4년 4,400만 달러 계약이 추가 영입의 전부입니다. 이 과정에서 FA 선수들은 샌프란시스코를 선호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이디는 프리드먼의 충고를 새겨듣지 않고 있습니다. 2억 달러 이상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팀인 샌프란시스코가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넬은 양키스의 제안을 거절한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넬은 양키스의 제안을 받기라도 했지만 벨린저는 구체적인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벨린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체이스 카터가 CN 타워 사진을 올려 오타니를 놓친 토론토가 역시 벨린저를 데려가나 싶었지만 토론토는 키어마이어와 1년 1,050만 달러,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 이후 JD 마르티네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벨린저의 상황이 스넬보다 나은 건 벨린저는 컵스 선수들과 컵스 팬들이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윈터 컨벤션에서 톰 리케츠 구단주가 등장하자 컵스 팬들은 코디를 외쳤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댄스비 스완슨이 하루빨리 벨리와 계약해야 한다고 하자 엄청난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안 앱은 벨린저에 대해 우리 모두 코디를 사랑한다. 그가 이겨낸 것들을 존경한다고 했고 니코 오너는 벨리와 더 오래 뛰고 싶다. 그는 훈련장과 경기장 구석구석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선수다. 벨린저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는 피트 크로 암스트롱까지 30분의 대화만으로도 클럽하우스에 왜 필요한 선수인지를 알게 됐다. 난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가 있어야 한다라며 컵스의 모든 선수들이 벨린저와 재계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토브리그가 오타니와 야마모토 때문에 뜨거운 것으로 착시가 일어나고 있을 때 보라스는 벨린저에 대해 3억 달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2억 달러로 낮추게 됩니다. 사실상 침을 발라놓은 팀인 컵스는 이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벨린저의 예상가는 트레이드 루머스가 12년 2억 6,400만 달러였지만 코레아 때처럼 헛발질한 느낌이고 ESPN은 7년 1억 4,700만 달러, 팬그래프는 6년 1억 5천만 달러로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컵스가 재계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이 보라스 몰락의 신호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라스는 당장 내년 겨울 후안 소토에게 엄청난 계약을 안겨줄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소토가 올해 MVP급 활약을 하고 FA가 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보라스가 오타니 계약에 AAV에 해당되는 4억 6천만 달러를 요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소토의 가치가 그만큼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라스가 이번에 고전하고 있는 건 주력 상품인 스넬과 벨린저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선수들이라는 점, 시장에 돌아야 하는 돈의 상당액을 오타니와 야마모토가 쓸어간 점, 중계권 계약 문제로 인해 지갑을 아예 닫아버린 팀들이 속출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라스도 기존의 협상 방식인 버틸 때까지 버틴다를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보라스가 아니라 보라스 선수들이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보라스 사단의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바 롯데가 올 시즌이 끝나면 사사키의 포스팅을 허락해줘야 하는 비밀 조항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처는 사사키 가족의 사업 동료라고 합니다. 사사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아버지와 조부모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1년만 참으면 문제없이 갈 수 있는데 이번 겨울에 포스팅 신청을 한 부분이 더 이해가 가지 않고 사사키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누군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